여러분, 오늘 이 수업은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화면 앞에 계신 50대 이상이거나 집에 노인분이 계신 분들의 생사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의 부모님 어르신들을 한번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다리가 점점 가늘어지지 않습니까? 예전 젊었을 때는 허벅지에 살이 단단히 붙어 있어서 걷는 모습도 위풍당당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지통이 헐렁하고 걸을 때도 땅을 끌며 걷게 됩니다. 심지어 계단 하나 오르는 것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풀려 마치 솜 위를 걷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여러분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현재 주류 의학 즉 서양 의학에서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분명 검사 결과지를 책상 위에 탁 던지며 안경을 고쳐 쓰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르신,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근감소증이라고 하죠. 나이가 들어서 몸의 흡수력이 떨어져서 그러니 단백질을 많이 보충해야 합니다. 우유를 많이 마시고 소고기를 많이 드세요. 심지어 헬스장에 가서 쇳덩이를 들고 근육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람을 해치는 엉터리 이론이자 일파만파 퍼진 헛소리입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이론을 믿는 노인분들을 한번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차가운 우유 한 컵을 들이키고 돌처럼 딱딱한 칼슘제를 몇 알씩 삼키고 단백질 보충제를 타 마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근육이 생기고 힘이 세졌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안색은 점점 나빠지고 배는 매일 북처럼 부풀어 오르고 하루 종일 설사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신장결석이 생기거나 요독증이 와서 결국 투석까지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는데 몸은 더 나빠질까요? 그건 그들이 인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나 기계를 수리하는 논리로 접근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러분의 몸이 기계로 보입니다. 근육이 적으면 부품이 부족한 것이니 부품을 채워 넣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넣고 칼슘이 부족하면 칼슘을 넣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임시방편식 처방입니다. 병을 고치기는커녕 새로운 병을 더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수업에서 저는 이 천고의 수수께끼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한의학의 진짜 비법을 여러분에게 전수해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십시오. 저는 허황된 이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을 살리는 진짜 기술만 가르쳐드립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빠져나간 근육이 다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의 건강과 남은 인생의 행복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미신 타파입니다. 고전으로 돌아가서 왜 한의학에서 비장이 근육을 주관한다고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한의학에서 병을 볼 때는 신을 보고 기를 보고 상을 봅니다. 차가운 혈액 검사 결과나 무시무시한 엑스레이 사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수천 년 전 황제내경에서 이미 근육 소실의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 놓으셨습니다. 거기에는 단 4글자가 있지만 그 가치는 천금과도 같습니다. 바로 비주기육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4글자를 머릿속에 아니 식탁 위에라도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비주기육이 무슨 뜻일까요? 많은 분들이 한의학을 평생 배워도 이상을 이해하지 못해 헤매곤 합니다. 오늘 가장 쉬운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채소 파는 아주머니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광활한 토지와 같고 몸에 붙은 근육은 그 땅에서 자라는 작물이나 나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위는 무엇일까요? 비위는 바로 흙이자 대지입니다. 만약 이 땅이 비옥하고 부드러우며
하늘에서 햇볕이 내리쬐고 비가 충분히 온다면 어떻습니까? 아무 씨앗이나 뿌려도 심지어 잡초 씨앗이라도 무성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비위가 튼튼하고 양기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땅이 변질되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곳에 막 폭풍설이 몰아쳐서 땅이 돌처럼 꽁꽁 얼어붙었거나 홍수가 나서 흙이 온통 썩은 진흙탕이 되었다면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럭으로 비료를 쏟아붓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영양제를 들이붓는다 한들 작물이 자라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헛수고입니다. 오히려 쏟아부은 비료들이 땅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쌓여서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고 썩고 악취를 풍길 것입니다. 결국 썩은 물질에서 나온 독가스가 겨우 남아있던 풀뿌리마저 태워 죽일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서양 의학에서 비위가 차갑고 허한 노인들에게 고단백을 먹이고 우유를 마시게 하는 것은 이미 얼어붙은 동토나 썩은 늪지대에 비료를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노인분들은 나이가 들어 양기가 쇠퇴하고 비위가 이미 매우 허약해져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즉 땅이 이미 굳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때 흙을 갈아엎어 지력을 회복시키지는 않고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소화하기 힘들고 차갑고 끈적한 것들을 잔뜩 밀어넣는 것이 죽음을 재촉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근육 소실의 진실은 영양 부족이 아니라 운하 능력의 상실입니다. 이 네 글자가 바로 병의 뿌리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영양가 높은 것을 먹어도 비위가 그것을 소화하고 운반하지 못하면 기혈이 될 수 없고 근육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몸속에 쓰레기가 되고 담음이 되고 죽은 피가 됩니다. 결국 혈관을 막고 경락을 막아 여러분의 목숨을 앗아가는 저승사자가 됩니다. 다리가 위축되어 걷기 힘든 노인분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종아리를 만져보고 손을 잡아보세요. 열의 9은 피부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왜 차가울까요? 기혈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수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열받으면 팽창하고 차가우면 수축하는 것은 물리학의 기본 상식입니다. 몸 안이 차가워지니 혈관이 가늘어지고 혈류가 느려집니다. 영양이 말초 신경과 근육 조직까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비위를 치료하지 않고 양기를 북돋우지 않고 그 언 땅을 녹이지 않은 채 운동만 하라고 하면 운동이 됩니까? 다리가 납을 채운 것처럼 무거운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다치고 관절 마모만 심해집니다. 결국 휠체어를 타거나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현재의 잘못된 양생관념 때문에 피해를 본 아주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2달 전 제 진료실에 65세 정도 된 환자가 왔습니다. 전직 명문대 물리학과 교수님으로 고학력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들어올 때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미는 휠체어에 축 늘어져서 고개는 떨구고 생기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인당은 검게 변했고 눈밑 지방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고 힘이 없었으며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지난 2년 동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다리가 점점 가늘어지더니 이제는 서 있지도 못하십니다. 2걸음만 걸어도 넘어지십니다. 큰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했습니다. 근전도 검사도 하고 MRI도 찍었습니다. 기계가 아버지를 이리저리 훑더니 결국 서양 의사가 내린 결론은 심각한 근감소증이었습니다. 신경계 퇴행이 의심되며 파킨슨병 전조 증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약을 잔뜩 처방해주면서 영양실존이 고기를 많이 먹고 우유를 마시고 고단백 식단을 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평소에 무엇을 드시는지 생활습관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힘없는 목소리지만 이 부분을 말할 때는 눈빛에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관리에 아주 철저합니다. 저는 물리학을 전공해서 과학을 믿습니다. 서양 영양학 기준에 맞춰 철저하게 식사합니다. 매일 아침 냉장고에서 꺼낸 신선한 우유 한 잔에 통밀빵을 먹습니다. 점심에는 유기농 채소 샐러드 한 접시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 먹습니다. 저녁에는 쌀밥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의사가 쌀밥은 탄수화물이라 혈당을 높이고 살찐다고 해서 소금 간 없이 물에 삶은 닭 가슴살만 먹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베개를 집어던져서 깨우쳐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평생 공부하신 분이 어떻게 헛똑똑이가 되셨습니까? 이건 건강관리가 아니라 자살 행위입니다. 만성 자살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이 바로 현재 가장 전형적이고 무서운 잘못된 관념입니다. 과학적 양생이라는 포장 아래 얼마나 많은 노인의 생명이 사라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드신 것은 독약입니다. 먼저 우유는 송아지가 먹는 것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우유는 차갑고 습한 성질의 음식입니다. 60대 노인의 양기는 이미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운데 아침 일찍 자연의 양기가 피어오르고 몸이 따뜻함을 필요로 할 때 차가운 우유를 붓다니요. 이것은 갓 피어오른 부엌 아궁이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비위의 양기가 순식간에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샐러드는 서양 사람들이나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익힌 음식을 먹고 자랐습니다. 익히지 않은 생채소는 자연의 차가운 기운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 비위가 그것을 데우고 소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겠습니까? 닭 가슴살은 퍽퍽하고 소화도 안 되는 죽은 고기입니다. 가장 화가 나는 건 쌀밥을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혈당이 높을까봐 안 먹다니 천하의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오곡을 먹어야 합니다. 황제내경에도 곡기를 얻으면 살고 곡기를 잃으면 죽는다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쌀밥은 담백하고 위장을 보양하며 진액을 만듭니다. 자동차의 휘발유와 같습니다. 쌀밥을 안 먹으면 비위가 무슨 에너지로 움직이고 몸이 무슨 힘으로 피를 만듭니까? 휘발유를 끊고 엔진에 윤활유만 잔뜩 넣으면 차가 굴러갑니까? 제가 맥을 짚어보니 맥이 신락같이 가늘고 특히 신장 맥은 아예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눌러보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장의 양기가 거의 바닥났다는 뜻입니다. 기름 등잔에 기름이 다 떨어진 격입니다. 비위 맥도 힘이 없고 간목이 비토를 극하는 상이 보였습니다. 혀를 보니 두꺼운 백태가 눈처럼 쌓여 있고 혀 양쪽에는 이빨 자국이 선명하며 물기가 흥건했습니다. 전형적인 비양 허세와 한습이 비장을 괴롭히는 상태입니다. 비위가 차가워지니 운하 기능이 멈추고 사지로 기혈 영양 공급이 안 되어 근육이 위축된 것입니다. 단백질 섭취량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먹을수록 몸에 부담만 주고 쓰레기만 쌓이는 꼴입니다. 저는 당장 그분께 호통을 쳤습니다. 오늘부터 우유는 하수구에 버리고 샐러드는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집에 가서 따뜻한 쌀밥을 드시고 비계가 있는 고기를 드십시오. 그분이 콜레스테롤 걱정을 하며 망설이시길래 제가 말했습니다. 죽게 생겼는데 콜레스테롤이 문제입니까? 지금 필요한 건 에너지와 열량입니다. 저는 사역탕과 진모탕을 가감하여 처방했습니다. 한의학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큰 처방임을 아실 겁니다. 사역탕에는 부자가 들어갑니다. 아주 뜨겁고 독성이 강하지만 제 손에서는 사람 살리는 선단이 됩니다. 그 강력한 힘으로 신장 속에 꺼져가는 명문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신장은 선천의 근본이자 생명의 뿌리입니다. 신양 충만해야 비양도 따뜻해집니다. 진무탕에는 복령 백출 백작약 생강이 들어있어 물을 다스립니다. 근육 속에 오랫동안 쌓인 차가운 습기 즉 더러운 물을 모두 빼내고 맑은 양기가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습기를 제거해야 근육이 다시 자랍니다. 그 교수님은 2주 동안 약을 드시고 다시 오셨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걸어서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아직 걸음이 완전하지는 않아 지팡이를 짚었지만 휠체어는 필요 없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흥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약을 먹고 며칠 동안 설사를 엄청나게 해서 아들이 놀랐는데 나온 것이 젤리나 콧물 같은 차갑고 끈적하고 악취 나는 것들이었습니다. 다 쏟아내고 나니 배가 편안해지고 다리에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얼음장 같던 다리가 이제야 내 다리 같습니다. 입맛도 돌아서 밥을 2그릇이나 먹고 삼겹살 조림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약이 제대로 적중했다는 뜻입니다. 양기가 돌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근육 소실은 근육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기 덩어리만 보지 말고 뿌리를 봐야 합니다. 뿌리는 비위에 있고 근본은 신양에 있습니다. 뿌리를 잘 돌보면 나뭇잎은 저절로 무성해집니다. 이것이 대도의 지혜입니다. 비위를 이야기했으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노인의 근육 문제는 비장뿐만 아니라 간, 비장, 신장의 복잡한 삼각관계와 연관됩니다. 오행상생상극 이론은 최고의 물리학이자 천문학입니다. 간은 힘줄을 주관합니다. 힘줄은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것으로 지금의 인대나 건을 말합니다. 관절의 유연성 동작의 협응력 신축성은 모두 간이 관장합니다. 간열이 부족하면 힘줄이 마르고 고무줄이 삭은 것처럼 수축되어 탄력을 잃습니다. 그러면 손발이 뻣뻣하고 쥐가 납니다. 노인들이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은 간열 부족으로 힘줄에 영향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뼈를 주관하며 뼈는 몸의 기둥이자 기초입니다. 이 삼각관계를 기억하십시오. 신장은 물 가는 나무, 비장은 흙입니다. 건강한 몸에서는 물이 나무를 낳습니다. 신수가 충만해야 간목이 잘 자랍니다. 그리고 나무는 흙을 극합니다. 여기서 극한다는 것은 괴롭히는 게 아니라 소통시키는 것입니다. 감기가 원활해야 비토가 부드러워져 굳지 않고 운화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노인은 어떻습니까? 신수가 부족합니다. 물이 없으니 나무인간이 마릅니다. 간목이 마르면 기운이 뭉치고 성격이 괴팍해지며 화를 잘 내게 됩니다. 이렇게 뭉친 죽은 나무는 악의적으로 비토를 극합니다. 비토를 완전히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나이 들수록 고집이 세지고 화를 잘 내며 밥상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기가 가슴에 막혀 밥을 못 먹고 위가 아픕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간목극비토 현상입니다. 중증 근무력증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면역계 질환이자 난치병으로 봅니다. 50대 여성 기업가였는데 여장부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왔을 때 눈꺼풀이 축 늘어져서 손으로 벌려야 앞이 보였습니다. 목소리는 모기 같고 음식 삼키기도 힘들고 물 마시다 사례가 들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처방하고 흉선 절제 수술을 권했습니다. 그분은 제 앞에서 펑펑 울면서 아직 죽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진단해보니 단순히 비어가 아니라 대기하암 증상이었습니다. 기가 아래로 푹 꺼진 것입니다. 평소 과로하고 생각이 너무 많아 비장을 상하게 했습니다. 사업 생각 돈 생각으로 비장의 기운을 다 썼고 잦은 야근과 술자리로 간열까지 상했습니다. 이런 경우 비장만 보해선 안 되고 양기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저는 보중이끼탕을 대용량으로 가감하여 처방했습니다. 황기를 많이 썼는데 황기는 기를 보하는 왕입니다. 물통을 들어 올리듯 처진 기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동시에 계지탕에 갈근을 더했습니다. 왜 갈근과 계지탕을 썼을까요? 등 뒤에 태양경 기운을 뚫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등은 동맥이 있는 곳으로 양기의 바다이자 온몸의 양기를 통솔합니다. 등 뒤의 통로를 열어야 양기가 전신으로 퍼집니다. 2달 동안 약을 드시고 눈꺼풀이 떠지고 눈에 총기가 돌며 목소리가 우렁차게 변했습니다. 근육이 무기력한 느낌도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기적이라며 뭘 먹었냐고 물었답니다. 저는 그분께 말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물리학입니다. 찌그러진 풍선에 공기를 넣으면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도 기가 충만하면 피가 돌고 피가 돌면 살이 살아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이 건강검진 결과 숫자에 집착합니다. 수치가 낮으면 큰 병인 줄 알고 겁을 먹습니다. 그 숫자들은 죽어있는 정적인 것이고 우리 몸은 동적인 균형을 이룹니다. 칼슘이 부족하다고 칼슘제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차가운 냉수 상태인데 칼슘제를 넣으면 녹겠습니까? 녹지 않고 침전되어 결석이 됩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차가운데 단백질 분말을 먹으면 쌓여서 이용되지 못하고 음실이 됩니다. 음실이 무엇입니까? 암과 종양이 바로 음실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창고에 영양가 높은 것을 쌓아두는데 창고가 습하고 물이 샙니다.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가 피고 벌레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고의 영양은 시장과 부엌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연이 준 오곡과 사계절 음식이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생명력 있는 것을 드십시오. 씨앗을 심어 싹이 트는 것이 생명력입니다. 쌀, 좁쌀밀 같은 씨앗은 생발하는 기운과 천지의 정기가 있습니다. 비타민제나 칼슘제를 땅에 심으면 싹이 납니까? 그건 죽은 것이고 화학 합성품입니다. 노인분들 근육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집안의 모든 영양제, 비타민, 단백질 파우더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입니다. 돈 아까워하지 마세요. 가지고 있으면 화가 됩니다. 그런 화학 물질로 간과 신장을 해치고 비위에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그 돈으로 좋은 쌀과 좋은 돼지고기, 양고기를 사 드십시오. 형태가 비슷한 것을 먹어 보충한다는 말도 맞지만 전제는 비위가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위가 좋지 않다면 죽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이론과 사례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것은 처방일 것입니다. 잠들기 전 마시는 한 그릇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비싼 인삼이나 녹용 동충하초일까요? 아닙니다. 진리는 아주 간단하고 진짜 사람 살리는 것은 가장 저렴하며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탕의 이름은 산약게지미음 혹은 더 간단히 신선주규라고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원칙과 배합이 있으니 잘 들으십시오. 잘못 만들면 효과가 없으니 저를 탓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재료는 말린 산약 즉 마입니다. 반드시 한약방에 가서 좋은 산약을 사십시오. 채소 가게의 생마는 안 됩니다. 생마는 수분이 너무 많아 채소일 뿐 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법제를 거쳐 비장폐 신장으로 들어가 전기를 굳건히 해주는 말린 산약입니다. 한 줌 정도 대략 30에서 50g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는 쌀 즉 백미입니다. 기름기가 많고 끓이면 끈적해지는 쌀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생강 2조각입니다. 껍질째 썰어 넣으세요. 네 번째는 대추 3개에서 5개입니다. 씨를 빼야 합니다. 대추 씨는 조열해서 먹으면 열이 오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게지입니다. 이것은 약재인데 많이 필요 없습니다.
5에서 10g 정도면 됩니다. 게지에는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이 재료들을 넣고 물을 넉넉히 부어 죽을 끓입니다. 쌀알이 다 풀어져서 안 보일 때까지 푹 끓여야 합니다. 위에 뜬 두껍고 끈적한 기름 같은 미음을 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죽유라고 부릅니다. 쌀 찌꺼기는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지만 이 미음은 반드시 마셔야 합니다. 왜 이 한 그릇일까요? 이 처방의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의 부대와 같습니다. 쌀 미음은 흙의 정수입니다. 상한론에서도 게지탕을 먹은 후 뜨거운 묽은 죽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위기를 돕고 진액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노인은 진액이 마르는데 이 죽유가 진액을 가장 잘 보충합니다. 소화도 잘 되어 비장이 힘쓸 필요 없이 바로 흡수됩니다. 말린 산약은 신비한 약재입니다. 색이 희어 폐로 가고 맛이 달아 비장으로 가며 점성이 있어 신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 장기를 동시에 보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비토를 북돋워 정을 만들고 그 정이 다시 신수를 만듭니다. 비위를 보호하여 근육의 뿌리를 튼튼하게 합니다. 생강과 대추는 황금 콤비입니다. 생강은 위장의 한기를 몰아내고 대추는 혀를 보하며 중초를 지킵니다. 흩어내고 지키니 비위가 살아납니다. 게지는 활용점정입니다. 게지는 따뜻한 성질로 양기를 통하게 합니다. 혈관을 확장하고 심장의 양기를 사지 말단까지 보내줍니다. 자기 전에 이 작은 한 그릇을 따뜻하게 마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강과 게지가 혈관을 열어 양기를 돌게 하고 산약과 쌀의 미음이 오장육부를 적시며 근육 섬유를 보수합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 비위는 쉬지만 이 약 기운은 일합니다. 습기를 제거하고 살을 돋게 하며 얼어붙은 땅을 복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면 다리가 따뜻하고 정신이 맑아지며 몸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꾸준히 드시면 위축된 근육이 천천히 단단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단백질 파우더보다 만 배는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병을 고치려면 마음을 먼저 고쳐야 합니다. 탕만 마셔서는 안 되고 마음이 따라줘야 합니다. 담백하고 욕심이 없어야 증기가 따릅니다. 현대인들은 욕심과 생각이 너무 많아 매일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늙으면 어쩌나 병들면 어쩌나 자식이 불효하면 어쩌나 걱정합니다. 걱정할수록 기가 쇠하고 비위가 막힙니다. 생각은 비장을 상하게 합니다. 죽을 마시면서 인상을 쓰고 있으면 그 죽도 독약이 됩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니 순리에 맡기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찬 음식과 단 음식을 피하고 인공 감미료를 끊으십시오. 서양 약을 함부로 먹지 말고 일찍 주무십시오. 밤 11시 전에는 반드시 주무셔야 담경이 활동합니다. 시간 날 때 공원에서 맨발로 흙을 밟고 햇볕을 쬐십시오. 특히 등 뒤로 햇볕을 받아 천지의 양기가 동맥을 통해 몸으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이 산약 게지미음을 3개월만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다리를 보고 정신 상태를 확인해 보십시오. 60세가 인생의 두 번째 봄임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수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아직도 단백질 파우더를 먹으며 고통받는 주변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사람 한 명을 구하는 것이 7층 불탑을 쌓는 것보다 낫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